그 해괴한 사건이 한반도에 발생한 것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평범한 늦가을 오후였다. 가정주부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막 일어서려는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섬광과 함께 희휘하는 엄청난 굉음이 울려 퍼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도 내리지 않는데 웬 천둥과 번개인가 하며 뜬금없다고 했다. 방송을 통해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나사에서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유성이 북한과 남한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진 것이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유성이 지나간 후 한반도의 하늘이 서너 시간 분홍색을 띠었다는 것이다. 평생 처음 보는 분홍색 하늘을 사람들은 넋을 놓고 바라보았고 그날 밤 한반도 거주민들은 마치 신녀를 앓는 것처럼 비 오듯 땀을 흘렸다. 그리고 밤새 고생한 대가로 초능력을 한 가지씩 얻을 수 있었다. 이 현상을 두고 전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 토론을 벌였는데 판스퍼미아 이론을 내세우는 과학자들이 유리한 고지를 정했다. 지구의 생명은 우주로부터 왔으며 유성에 실려온 바이러스가 한반도에 떨어짐으로써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기가 임시로 분홍색을 띤 것은 현대 과학으로는 실체를 밝힐 수 없는 핑크 바이러스에 기인한 것으로 이런 현상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외계 첨단 문명이 의도한 것인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사족을 달았다. 한반도의 거주민들이 보통의 호모사피엔스를 뛰어넘는 초능력을 하나씩 갖게 되자 불안을 느낀 나머지 국가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단합하기 시작했고 결국 남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었다. 만약 외계인의 위협이 나타난다면 지구인들은 종교, 사상, 민족, 경제적 불평등을 떠나 현재의 모든 싸움을 종료하고 단합해 외계인에게 대항할 것이라는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과거 유엔 연설에 얼추 들어맞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다만 그 대상이 남북한 외계인이 아닌 한반도에 거주하는 과거 동료들이었다는 점만 빼면 말이다. 한반도 거주민이 얻은 초능력은 하찮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흥미 위주의 소재를 다루는 타블로이드 언론은 이를 크게 부풀려 호기심에 빠진 독자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거두어들였다. 예를 들면 어떤 이는 말 또는 생각을 먼 거리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텔레파시 초능력을 얻었는데 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십억 명이 이미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손가락을 튕겨 불꽃을 만들어내는 초능력을 얻었는데 라이터나 성냥을 대신 사용하면 되었고 만약 담배, 애호가가 아니라면 이마저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어떤 이는 물 위를 걷는 능력을 얻었는데 튼튼히 설치되어 있는 다리를 자동차로 건너는 것이 강이나 바다를 두 발로 건너는 것보다 훨씬 안락하고 빨랐다. 어떤 이는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천리안을 얻었는데 이는 필요할 경우 망원경을 사용하면 그만이고 사실 일상에서 멀리 있는 것을 꼭 봐야만 할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반대로 어떤 이는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현미안을 얻었는데 이 또한 현미경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이었다. 어떤 이는 사람의 몸을 투시하는 초능력을 얻었는데 병원 방사선과 의사가 아니면 그다지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의 내부 장기가 눈에 어른거리는 바람에 시력을 잃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에서 아무런 가치를 찾을 수 없는 초능력은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촉지법이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치 유성이 대기권을 빠르게 이동할 때 불이 나는 것처럼 촉지법을 사용해 날쌔게 장소를 옮기는 경우 옷과 소지품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촉지법을 사용해 이동했을 때는 도착지에서 불탄 옷을 대신할 새 옷을 구매해야만 했고 게다가 더욱 기겁할 사실은 영화 터미네이터의 주인공처럼 벌거벗은 상태로 상점까지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촉지법 초능력자들도 안전하고 저렴한 고속버스나
KTX를 주로 이용했으며 나체로 돌아다니면서 감수했던 경범죄 벌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모두가 하찮은 초능력을 얻은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물건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나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힐링 초능력을 얻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기도 했고, 바퀴벌레, 파리나 모기 등의 벌레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초능력을 얻은 50대 남성은 해충 박멸 회사를 창업해 두둑한 돈을 벌어들이기도 했다. 이따금씩 주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삶이 제멋대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처럼 한반도 거주민에게 초능력이 공짜로 주어지는 사건으로 인생이 180도 뒤바뀐 경우도 존재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현재 국정원에서 2급 단장으로 근무하는 조 씨의 경우가 그랬다. 사건 발생 전 그는 어딘가 나사가 하나 빠진 듯한 성격의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다. 그 제약회사에는 능력이 탁월하고 앞으로 간부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직원은 대형 병원 담당을, 그와 반대로 소모품으로 쓰다 버릴 직원은 조그만 동네 약국 영업을 맡기는 오래된 관습이 있었다. 그는 입사 후 줄곧 동네 약국 영업팀에 소속되어 있었고, 명함에는 대리라고 그럴듯하게 적혀 있었으나 이는 사회용으로 부풀려진 직급으로 사내에서는 그를 조 대리가 아닌 조 씨라고 불렀다. 기형적으로 짧은 팔다리와 긴 몸통을 가진 바다표범 손발증 환자를 닮은 외모 탓에 30대 후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 그는 사내에 구조조정 소문이라도 날 때면 항상 1순위 대상자로 논의되었다.